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 지지율 상승 곡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이 위기 요인이 많아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만 이 지지율 반등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조사에서는 40% 중반까지 올라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 중에만 지지율 40%를 넘긴 여론조사가 3개 정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ARS가 아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는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올해 최고치에 근접하긴 했지만 이 횡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놓고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여러 조사에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거 보면은 꽤 이제 회복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과 전문가들 모두 꼽는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이 외교 성과입니다. 네. 워싱턴 선언으로 대표되는 국빈 방미는 아메리칸 파이 노래나 이 의회 연설까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G7이라는 이 주류 외교 대열에 발을 맞추면서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민노총과 같은 이 강성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나 이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대처 입장이 이 지지층 결집에도 힘을 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민주당의 위기 상황이 여권 전체 지지율 반등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을 시작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의 문자 폭탄 같은 파장이 계속 이어져서 이 수습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경제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은 금리와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이 물가나 금리, 공공요금이 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이라 이런 대외적인 악재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여기에 여당 또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 획기적인 차원의 국면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당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이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만 보인다는 건데요. 여당이 뭔가 이 주도권을 잡고 혁신적인 정책이나 조직을 꾸준하게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여당에 대한 답답함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이 국민과의 소통, 이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취임 2년 차를 맞는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오늘 한 동물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는데 이 지난해 입양한 은퇴 안내견의 부모로 나와서 이 과거 유선했던 사연을 공개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그 아이를 밥해줄 생각에 기뻐가지고 잠시 그 고통을 잊으시더라고요.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 지지율 상승 곡선의 느낌표는 실적이 실력이다로 뽑아봤습니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외교와 이 각종 정책의 정상화를 앞세운 국정 방향성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뜻이 담겼을 겁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집권 2년 차에 돌입한 만큼 방향성은 물론 이 국정의 톤앤 매너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선관위는 성역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선관위 사무처 2인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견제는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장관급인 사무총장과 이 차관급인 사무차장 두 핵심 인사가 물러나긴 했지만 이 단지 이 동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소크리 투표 논란이나 북한 해킹 논란이 있을 때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보안 점검을
인정을 거부했는데 그동안 너무 성역화됐다는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 소쿠리 투표 논란 때 선관위원장과 또 사무총장이 물러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지난 대선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이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서 부실하게 운반하고 관리해서 소쿠리 투표함 소동이 일었는데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들어가려고 하자 선관위는 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선관위 고발에서 시작된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도 논란인데요. 이 논란으로 국민의당은 사실상 공중분해됐고 당시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 이어서 2019년 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죠. 네,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김대년 당시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기 상임위원은 정치에 오염된 선관위 내부 출신이 아닌 덕성과 품성을 두루 갖춘 중립적인 외부 인사께서 오셔서 선관위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얼마나 정치 편향 인사나 이 갈등이 심하면 사무총장이 사퇴변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논란 이후에도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인사가 이 상임위원에 임명돼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마침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난해 5월 임명된 이 위원장인데 여당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선관위는 성역의 느낌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정치학에서 꾸준히 인용되는 영국의 격언이죠. 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나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인 만큼 선관위 스스로 헌법기관의 본래 취지를 지켜내기 위해선 이 환골탈태에 가까운 이 개혁이 필요할 겁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